형님, 저 좀 형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날 제 손바닥에 쥐어진 작은 종이 쪽지에는 그 한 문장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지를 건넨 사람은 2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댁에서 말도 못하는 바보라고 취급받던 동서 미란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말을 못하게 됐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다며 방 한 칸에 거의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제 소매를 꽉 붙잡으며 그녀는 또렷한 눈빛으로 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입모양만 움직였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눈빛은 정신이 나간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우리 시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밝혀낸 어느 형님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친절했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성격 좋으시지? 하지만 저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집 안쪽 끝방에 항상 문이 반쯤 닫혀 있는 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동서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이는 원래 굉장히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전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고 본인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란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사 말로는 충격성 실어증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애야.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주겠니? 겉으로 보기엔 정말 착한 시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란이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약봉지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10개 가까이 되는 약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약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신이 불안정해서 그래. 의사가 준 약이야.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미란이 방을 지나가는데 미란이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더니 정신을 잃은 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약 정말 괜찮은 걸까?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란이 몸에는 항상 멍이 있었습니다. 또 있고 다리에도 있고 어떤 날은 목 근처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미란이 몸에 멍이 많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짜증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넘어져서 그런 거야. 정신이 온전하지 않잖아.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장 보러 나간다고 집을 나갔고 집에는 저와 미란이만 있었습니다. 저는
미란이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란이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란이는 그동안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란이는 베개 아래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종이에 적혀 있던 말,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쪽지에는 짧은 글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먹이는 건 약이 아니에요. 제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에요. 제 재산 때문에 저를 가둬두고 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미란이는 사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회사 지분과 건물 몇 채가 모두 미란이 앞으로 남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란이의 쪽지를 받고 나서 조금씩 집안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미란이 남편 시동생의 행동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은 아내에게 나름 잘하는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란이 방에는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고 어쩌다 들어가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약 먹었냐?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시댁 근처 카페 앞에서 시동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굉장히 가까이 앉아 있었고 손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분명히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곧 정리될 거야. 그 말이 제 귀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여자는 미란이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종종 시댁 근처까지 찾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그 내연녀였습니다. 내연녀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저 여자 돌봐야 돼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재산 정리만 끝나면 끝이야. 미란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정신도 없잖아. 말도 못하는데 뭘 알겠어.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컵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 보내버리지 그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재산 못 건드려. 지금처럼 약 먹이는 게 제일 좋아. 저 상태 유지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미란이를 그 상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미란이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미란이는 그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란이는 정말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2년 동안 벙어리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란이가 제 손을 잡으며 건넸던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2년 동안 지옥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란이가 먹던 약을 몰래 몇 개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 거실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날 밤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그 기집애 아직도 안 죽네.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 더 늘리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재산 도장만 찍으면 끝인데 그년 정신 못 차리게 해야 해.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동서를 일부러 약으로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약을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약에는 강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먹으면 의식이 흐려질 정도였습니다. 그걸 2년 동안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결국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 약 성분 검사, 그리고 미란이의 쪽지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과 함께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미란이에게 약을 먹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약 내려놓으시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 및 재산 강탈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미란이의 재산을 노리고 사고 이후 정신이 약해진 미란이에게 강한 약을 먹이며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받아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미란이는 그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란이가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이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눈여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